솔잎이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거 아시죠? 솔잎 농축액인데요. 98%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혈제인데 요거를 2주만 드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항산화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이봉규TV 특가 할인합니다. 2달치 사시면 2달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화하세요. 이번 찬스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드디어 UN 심판대에 오릅니다. 63대선 소송 법정기간 180일을 넘겨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원고 측이 원고 위금숙 등 11,040명입니다. 11,040명 국민 소송인단이 유엔에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유엔에서 그거를 억셉트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변호사들도 소개해죠.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인데요. 원고 측 위금숙 박사를 비롯한 11,040명이 소송한 건데, 한국에서 63대선 180일, 원래 선거법에 180일, 다시 말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넘기고 판결을 안 하니까 도저히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 정식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거 뭐 이전에 유엔에서도 한국 부정선거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우리 모스탄 등 국제선거 감시단의 보고서가 유엔에도 올라갔어요. 유엔 그다음 미 의회, 대통령 미 백악관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11,040명이 이런 서한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난 15일 유엔의 특별 보고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이다. 유엔이 확인해 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유엔의 특별 보고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판사와 법조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독립성을 근거로 각국의 사법 침해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유엔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 안의 기구죠. 여기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 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사건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죠. 이번 긴급 서한 제출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선거 사법체제 붕괴 문제를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고요. 국제인권규범상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전환됐음을 이게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고 등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분쟁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민주적 헌정 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유엔 사법 독립 특별보고관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와 긴급 권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이제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제 접수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선거감시단이 유엔에 보고한 거 있거든요. 한국 선거는 사기다, 부정선거였다는 그 보고서도 이제 같이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유엔 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이 특별보고관제라는 게 이제 긴급 사안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특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유엔 특별보고관이 검토한 뒤에 공식적으로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하거나 긴급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고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도저히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진작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한 거는 그동안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계엄을 통해서 이걸 서버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여의치 못했고,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11,04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특별
보고관한테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드디어 접수받았다는 확인까지 됐습니다. 이제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고생들 했죠.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변호사들도 고생했지만 민경욱 대표 고생 많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부방대를 이끌면서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자꾸 세계 만방에 알렸고요. 황교안 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많이 애썼거든요. 민경욱 대표는 바로 그 전서부터 미국의 보수연맹 CPEC에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유력 인사들 만나서 부정선거를 알리고요. 이런 노력이 다 이게 점철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모스탄 등 지난번에 한국에 파견된 부정선거 감시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핵심들에 트럼프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보낸 거예요. 거기서 부정선거를 증거를 딱 잡았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의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건 수순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 광화문에서 또 젊은 청년들은 명동에서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장지원 박사는 지금 서울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유엔에 보고됐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다 알려졌어요. 얼마 전에도 지난 13일인가요? 고든창과 민경욱 대표, 모스탄 이런 분들이 시애틀 포럼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성남시를 콕 집어서 거기서 아주 브리핑을 잘했습니다. 시애틀 사우스 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고든창, 민경욱, 모스탄, 전환길 강사도 갔네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를 아주 브리핑을 쫙 했어요. 이미 미국 기자들 다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 사례들을, 중국인을 고용해서 투표지를 집계했다는 의혹도 여기서 제기됐고요.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했고 중앙선관위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중국 대기업 텐센트와 협력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것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선들이 지금 한국 연안에 진입해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 이런 것도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의 방식이 과거에 매표행위, 물리적으로 통박같이 이걸 넘어서서 최첨단 디지털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그 다음에 개표 장비, 서버와 연결되는 무선통신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하는지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하고 증거들을 다 들이댔어요.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잡아낸 통계학자들, 그 다음에 투표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그 다음에 유튜브들도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부정선거를 캐치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로 한데 모여져서 이제 드디어 유엔에 이제 행동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웹이 이거 문제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했고,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이 웹이 전자선거 부정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됐는데,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그 예산을 80% 이상을 삭감했어요. 이 앱이 이게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딱 짚고 80% 이상 삭감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 잡았잖아요. 마두로 스마트매틱스사를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거기서 전 세계로 수출한 거 아닙니까? 도미니언하고도 연결돼 있고 한국의 한틀 시스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제적인 부정선거망을 트럼프도 일망타진하려고 그럴 때 적절하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잘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잡으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유엔에 제소를 함으로써 이걸 또 받아들여졌고, 유엔에서 그전 같으면 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강경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유엔에 한국의 부정선거 보고서가 올라갔고, 이런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아주 적당한 때에 11,040명의 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유엔에 문을 두드린 게 적절했다고 봐집니다. 타이밍이 이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지만은 적절할 때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번 유엔도 쓰시고 별군데 다 쓰셨죠. 트럼프한테도 좀 쓰셨어요. 근데 이제 남의 나라니까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까봐 결정적인 건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못했는데, 이제 11,040명이 딱 제소를 하니까
특별보고관, UN 특별보고관에 접수가 됐네요. 접수했습니다. 자, 그럼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타이밍이 늦었지만 지금은 맞는 타이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김민석 어제 한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재명 5년 임기 짧다 이런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라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의식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은 표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임기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임기 연장을 노려? 임기가 짧다고? 이거 표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군불 떼가지고 미리 간보기해서 막 공론화시키고 이래서 결국은 임기 연장, 헌법 개정 이건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밖에 충분합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 대학장이죠. 지금 국힘당 당무감사위원장인데 이분은 이제 법조인이니까 도박판 손장난이라고 이걸 비판한 적이 있는데 헌법을 1단계, 2단계로 바꿔가지고 이재명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김민석 총리라는 자가 군부를 떼기 시작했다. 이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폭정도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는 무조건 이기는데 그 전에 감옥을 안 가야 되거든. 이재명 감옥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빨리 밀어붙여서 헌법도 뜯어고치고 빨리 그냥 이재명 체제로 그냥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20년이 아니라 이해찬도 전에 20년 집권 얘기하다가 그 접었잖아요. 접어서 뭐 민주주의로 접은 게 아니라 50년으로 가더니 100년 집권 얘기를 해요. 100년. 자기네들이 계속 100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제를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 민주주의에서 100년 집권할 수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선거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선거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해찬도 부정선거와 저는 모르지 않는다. 관련이 넌주시 있거나 직접적으로 있거나 하여튼 알거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십 번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이해찬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100년 집권 얘기를 해. 100년을 어떻게 집권을 해요. 자, 김민석이가 이렇게 군불 떼기 시작했습니다. 5년 너무 짧다. 임기 연장을 슬슬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민석이는 이재명은 완전히 낙점받아서 후계자로 자기가 그냥 지금 후계자 경쟁이 김민석, 정성호, 그 다음에 또 정청래는 지가 이제 후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정청래는 이재명의 눈밖에 조금 난 거 같고 김민석하고 정성호의 대결 같아요. 이재명이 누굴 낙점하느냐인데 아예 김민석이는 이재명도로 더 하십시오 이렇게 미는 거야. 이야, 이러면은 꼭 먹고 안 먹고 해요. 이재명이 임기 연장해서 더 해도 좋고, 자기가 왜냐면 점수를 땄으니까, 그러면 총리 계속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당을 잡거나 이재명이 완전히 밀어줄 거고, 아니면 이재명이 헌법대로 한 번 하고 물러나면 후임자, 바톤 타치 확실히 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정선거에서 나온다니까. 유엔에서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엔에서 정확히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우린 계속 대한민국 국민은 원한다. 유엔의 조사를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눈치 보지 마라. 내정 간섭 아니다. 유엔에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응원하면 됩니다. 네. 부정선거 안 밝혀진다고요? 시간이 문제지 꼭 밝혀지게 돼 있어. 그때 아가리들 다 찢어놔야 돼.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놈들 있죠? 그 놈들. 누군지 다 아시죠? 아유, 이갈려 진짜.